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토지 이동하셨고, 특수한 토지 이동 축척 변경할 차례죠? 네. 자, 50페이지에 축척 변경. 일단 축척 변경이란 여기가 지적도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거. 이걸 축척 변경 그래요. 축척을 바꾸는 겁니다.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방향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그 다음에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만 한다? 지적도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축척 변경의 대상.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에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축척 변경은 소관청이 하는데 소유자가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의무는 없다. 며칠 이내 하라 그런 건 없는 거고요. 둘 다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축척 변경할 수 있냐. 첫 번째가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거고, 니은번에 동일한 지번 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같은 동리 안에 여러 장의 도면이 있는데 그 축척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지번 부여자 간에 축척이 서로 다르면 그 통일시키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인 목적은 기억인데 니은번은 예외적으로 통일성 목적을 위해서 축척 변경하는 경우고요. 디귿번은 기타고. 그래서 축척 변경하려면 절차적 요건이 기억번에 소유자 3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의견이나 승인 없이 축척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축척 변경하려면 의견이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견이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이제 통일성을 위해서 하는 축척 변경은 의견이나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통일성을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조문상 기업번에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돼 있어 축척 변경하는 경우. 자, 문장을 좀 익히시고요.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축척이 다르대요. 합병을 못하죠? 합병하려면 축척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합병이 돼요? 축척을 같게 만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축척을 바꾸는 거예요. 축척 변경. 이건 이제 통일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럴 때는 뭐가 필요 없다. 의결이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인데 그 사업에서 제외됐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사업 시행 토지는 축척을 새로 측량을 해서 보통 500분의 1로 해요. 500분의 1. 근데 같은 지역 안에 있는데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다. 그러면 종전 축척대로 하면 지금 사업하는 데는 다 500분의 1로 바꿨잖아요. 그럼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옛날 축척대로 되면 옆에 사업하는 토지하고 축척이 안 맞죠. 예, 그래서 옆에 사업하는 토지하고 축척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축척 변경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이제 목적은 다 똑같아. 통일성을 위한 건데 시험은 뭐 통일성을 위한 축척 변경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조문 표현 그대로 쓰니까 두 개의 조문을 익히세요. 합병하려는 이런 말이 나오든지 또는 사업에서 제외된 이런 경우에 하는 축척 변경은 특징이 무엇이다? 의결이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의견이나 승인을 거쳐요.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소유자 3분 이상의 동의를 얻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자 승인을 얻고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20일 이상. 20일 숫자는 축척 변경에서 축척 변경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숫자는 암기사항입니다.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할 때 이런 것들을 공고해요. 왜 하는지 목적, 그다음에 지역, 기간, 그다음에 세부 계획에 관한 거, 그다음에 청산에 관한 거, 그다음에 소유자 협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시행 공고할 때 공고합니다. 자, 공고가 나면 소유자들은 경계 표시를 30일 이내에 해야 돼. 30일.
30일 이내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측량을 해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해요. 네. 자, 축적 변경할 때, 자, 토지의 표시 새로 정하는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축적 변경할 때 소재는 어떻게 해요? 소재. 그대로죠? 어떤 동네에 축척을 변경한다. 그럼 소재는 그대로죠? 뭐 행정구역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지번. 지번은 새로 정해요? 지번. 네? 자, 느낌 다시 시작. 여기 화곡동이에요. 자, 화곡동에 지금 지적도가 여러 장이 있다. 네? 화곡동에 지적도가 여러 장이 있다. 근데 요 지적도에 축척을 변경한다. 누가 하는데?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그럼 소관청이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고? 화곡동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 3분 이상의 동의였고, 동의였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럼 축척 변경한다 그러면은 강서구에 축척 변경위원회가 생겨요. 축척 변경 이제 끝나면 없어지는 거고, 한다 그럼 이제 뭐가 생기나? 축척 변경위원회가 생겨요. 그럼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고, 시도의사면 누구겠어요?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요. 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공고 나요? 화곡동에 이제 공고 난다고. 화곡동 뭐 하겠다? 축적 변경하겠다라고 공고가 나죠? 그럼 공고가 나면 이제 소유자들은 뭐 해야 돼? 여기가 내 땅이라고 말뚝박으로 했죠. 경계 표시하고요. 경계 표시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새로 측량해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합니다. 자, 그럼 토지의 표시 새로 정할 때 토지 표시 소재. 소재는 그대로냐고. 화곡동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그래서 화곡동 소재는 그대로고, 지번은 새로 정하냐고. 새로 정해요.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한다.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라는 것은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부여한다. 다만 종전의 지번 중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럼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록식,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도시개발 사업 방식 기억나시죠? 그 방식을 준용한다고. 그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뭐뭐 있다.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있어요. 축척 변경. 요거 세 개 하는 거는 잘 나오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씩 쌓아가세요. 다 배운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다시 이제 중요한 것들은 계속 머릿속에 담고 계세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하는 거. 지번 변경, 행정.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할 건 또 많아. 나중에 할 거 많으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 확실히 체크하고 가세요. 18페이지에 18페이지에 가운데쯤에 동그라미 3번. 다 같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붙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3번 뭐라 되어 있죠? 저 확정 측량 실시의 지번부여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저 확정청이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자, 한번 읽으세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한 번만 더. 다시는 안 잊어버리겠다. 자, 머릿속에 넣으셨어요? 옛날에 우리 막 사전도 씹어먹고 그랬잖아. 그런 시대는 아니신가?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나 지금 외우겠다. 절대 안 까먹지.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으세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이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워낙 자주 나와서. 자,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축적 변경하고 있다고. 축적 변경하면 지번 새로 정한다. 새로 정한다고 무슨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새로 정하는 거예요. 자, 51페이지 다시 오십니다. 51페이지. 그래서 소재는 그대로인데 지번 새로 정하자. 지목 새로 정해요.
지목도 새로 정해요. 지목은 현황에 맞게 축적 변경을 하면 현장에 측량하러 왔었다고. 측량하러 온 김에 현황 조사도 해요. 그러면 현황은 대인데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현황하고 실체라는 얘기잖아요. 실제하고 공부상에 써져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냐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다 확인을 한다고요. 그럼 현황에 맞게 지목도 새로 정하는 겁니다. 지목 새로 정하고, 소위 지목, 면적 새로 정해요. 면적, 경계, 좌표 새로 정해야죠.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을 하는 거죠. 축적 변경할 때 지금 새로 측량을 한다고. 면적도 측량을 해서 새로 정하고, 경계도 새로 정하고, 그 다음에 좌표도 새로 정하죠. 그럼 우리나라에 좌표 등록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지금 하고 있는 축적 변경 측량한 데하고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한 데, 이 두 군데는 경계점 좌표 등록비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계점 좌표 등록하는 데는 두 군데잖아요. 도시개발 사업한 데하고 축적 변경한 데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새로 다 정했어요. 그럼 이 새로 정한 것들을 장부에다가 적는데 옛날하고 비교해서 쓰는 그 장부를 조서라고 그래요. 조서. 그래서 지번별로 뭘 작성한다. 조서를 작성해, 밑에. 그럼 요 토지가 옛날에는 몇 번지였는데 새로 몇 번지로 바뀌고, 옛날에는 지목이 뭐였는데 새로 뭐로 지목을 하고, 면적은 새로 측량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비교한 뭘 만든다. 조서를 작성해요. 그럼 이 조서상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면적의 증감입니다. 지금 측량을 새로 했으니까 면적이 바뀔 수 있냐고. 면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이득을 본 거죠. 이득을 보니까 돈을 내야 된다고. 면적 늘어난 만큼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괜히 축적 변경하는 바람에 내 땅이 줄어들게 등록될 수도 있잖아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손해본 거잖아요. 그럼 손해본 만큼, 면적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뭘 한다? 청산한다. 이런 얘기죠. 청산. 밑에 청산. 그러니까 청산은 왜 하는 거예요? 면적에 증감이 생기니까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청산을 하려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청산을 하려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힘들어 죽겠지만, 청산을 하려면 이게 땅을 값을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땅인지를 알아야죠. 이게 얼마짜리 땅인지를 알아야지 이 땅에 대해서 얼마씩 쳐주는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될 게 토지 가격을 조사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토지 가격을 조사해. 누가 조사하면 소관청이 조사해. 그럼 조사된 자료를 축적변경위에다 제출하면 축적변경위에서 심의 의결해요. 그래서 축적변경에서 결정한다. 그럼 이거 보시면 제곱미터당 가격 산출. 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축적변경 시행 전에 토지에 대해 지번 제곱미터 가격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고. 가격을 먼저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산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입니다. 누가 조사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가 조사한다 해서 X라고. 조사는 맨 앞에 주어가 지적소관청에 조사한 가격을 누구에게 제출?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 옆에 좀 여백이 있으니까 축적변경위에서 심의 의결 이렇게 씁니다. 축적변경위에서 그 제출 옆에 좀 여백이 있죠. 예. 어디서 의결한다. 축적변경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하죠. 그럼 축적변경 심의에서 의결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 결정됐다고 공고한다고.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15일 이상. 그 다음에 공고 20일 이내에 수령고지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돈 내라, 받아가라. 그러면 6개월 내에 돈을 내야 돼요. 납부해야 되고, 소환체에서 지급하는 것도 6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너무 돈을 적게 쳐줬다. 그럼 이의신청은 한 달 이내에 해야 되고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도 한 달 이내에 합니다. 그 다음에 차액이 처리는 지방세 수입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확정공고. 자, 청산금 납품이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동그라미 치고요. 지적소관청이 축적비 확정공고합니다. 자, 확정공고는 언제 한다? 청산금 납품이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 확정공고하고, 확정공고일에 동그라미 확정공고일에
작년, 재작년 지금 연속으로 나온 문제들이에요.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확정 공고일에. 그러면 아직 뭘 안 했어도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네? 뭘 안 해도? 등록을 안 해도, 예, 등록을 안 해도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확정 공고하고 대장 새로 정리하는 거죠. 바뀌었으니까 이제 밑에 지적 정리하고 등기도 고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등기소에다가 변경 등기도 촉탁을 하고 소유자에게도 통지한다. 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축적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자, 축적 변경은 한동안 안 나왔다고 요새 지금 5년 연속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축적 변경 꼭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축적 변경위원회. 자, 축적 변경을 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에 축적 변경을 줍니다. 자, 구성은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작년에 여기 냈죠. 축적 변경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인데 그중에서 2분의 1 이상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소유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5명 이하일 때 전원. 자, 넘기시면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합니다. 축적변경 심의의결사항. 자, 축적변경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데가 3군데가 있었는데 처음에 축적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가. 처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청산금 결정에 청산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심의사항이 됩니다. 축적변경 심의계사항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금에 따른 금액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자, 축적변경 다시 한번 볼까요? 축적변경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요? 동의를 얻어야죠. 동의 얼마에? 3분 이상의 동의 없고요. 그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죠. 예, 그 다음에 시도사에 승인을 얻어야 되죠. 예, 그럼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 공고하죠. 예,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하고요. 예, 시행 공고가 나면 말뚝 박아야 된다고. 경계 표시해야 돼요. 예,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경계 표시하고, 경계 표시 나면 그걸 가지고 새로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해. 그래서 지번별 조서 작성.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조서상에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뭐 한다? 청산한다. 청산. 청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가격을 조사해야 된다 그랬죠? 가격을 누가 조사?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심의 의결해요. 청산 얼마인지 심의 의결하고 결정됐으면 공고하죠. 공고하죠. 예, 공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해요. 공고가 나면 돈 내라고 고지서나 통지서 보내주냐고요. 예, 통지서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럼 돈을 내야 돼요. 고지서 받았으니까 납부하거나 또는 지급 소관청에서 지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예, 이의신청 1개월 이내.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결해요. 심의결도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뭐 한다? 확정 공고. 확정 공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 있는 것을 본다. 예, 그럼 공고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거죠. 새로 지적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등기도 촉탁하고, 소유자한테 통지해준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 축적 변경에서 지금 심의 의결이 3군데 나온다고. 3군데. 여기 나온다고. 전체 흐름에서 축적 변경에는 심의 의결 기간이죠. 축적 변경위원회가 뭐 하는데요? 이런 축적 변경에서 뭐 하는데?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뭐다? 축적 변경위원회. 그럼 이 절차에서 심의 의결이 3군데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예요? 축적 변경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에 관한 거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시행 계획. 첫 번째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심의하는 게 뭐예요?
청산금에 대한 내용들 심의 의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가격을 얼마로 하고 청산 어떻게 그게 두 번째죠. 심의 의결 상에서 두 번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요때 하는 거잖아요. 요때 하는 게 뭐예요? 요때 청산금에 대한 무엇에 대해서 이 신청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죠. 이게 축적평균 심의 사항입니다. 예. 절차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것도 기출 문제예요. 예. 뭐 기타는 뭐 외울 거 없잖아요. 마지막 건 기타니까. 예, 됐고요. 축적변경에서 보신 김에 공고 몇 번 하죠? 축적변경할 때 공고 몇 번 하죠? 3번 합니다. 3번. 공고 3번 해요. 일단 앞뒤로 공고하나요? 축적 변경할 때 앞뒤로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하면은 시작한다고 시행 공고하고 끝났으면 확정됐다고 공고 앞뒤로 한 번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은 하고 중간에 한 번 공고하는 게 청산금 결정됐다고 공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총 몇 번 한다. 3번 합니다. 3번. 이때 공고 기간이 뒤로 갈수록 준다. 공고 기간이 뒤로 갈수록 준다고. 여기가 20일. 맨 앞에가 20일짜리 공고고 20일 이상 얘가 15일. 이건 없어요. 규정이 없다고. 확정 공고는 며칠 이상 하나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20, 15, 무, 20, 15 뒤로 갈수록 준다고. 들어가서 준다고. 그래서 이 공고 기간이 가끔 헷갈려요. 시험지에서. 헷갈리니까 맨 앞에가 20일, 중간에가 15일,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축적평균 회의. 축적평균 회의는 모든 위원회 회의는 똑같아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겁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그 다음에 모든 회의는 다 똑같이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위원회는 누구가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집해, 위원장. 소집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할 때는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5일. 자주 나와요. 네, 자주. 5일 전까지. 5일. 해주시고. 공법 시간이나 민법 시간에 개최하기 전에 며칠 전까지 그 기간 다 다르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라고 막 냅니다. 자, 지적에서는 얼마? 며칠 전까지. 지적은 5일 전까지.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동 정리 개시. 자, 이거 안 했나요? 토지동 정리 개시? 예전에 한 건가? 네, 예전에. 자, 이게 3월 달에 쓴 건지 5월 달에 쓴 건지 기억이 안 나죠? 토지 이동. 자,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누가 결정한다? 지정 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고. 소관청이 확인하는데 시작이 이제 개시라는 얘기잖아요. 개시 시작이 신청해서 소유자가 신청해서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요거 한 거죠? 네. 지지난주에. 직권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순서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토지이동 정리를 소유자가 지목변경이랄까 지목변경 토지 이동이에요? 지목변경도 토지 이동이냐고.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고. 지적 소관청이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고. 소유자가 신청. 소유자가 내 땅 지목변경 해주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해도 되는 수도 있냐고.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그럼 직권으로 지목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지가 용도가 바뀐 토지인지를 현황을 알아야지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현황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현황 조사? 요거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기 전에 무턱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계획 수립하라는 거. 작년 답이죠.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네, 한 번 더 해.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하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네,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은 이게 그때는 다 외우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이제 나이가 돼서.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입으로. 예, 눈으로만 해서는 안 돼. 자,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예, 잘 끊어 읽으시면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다음에 계획자 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이용 현황이 아니에요. 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 다음에 조사한 걸 장부에다 적어. 그 장부 이름이 토지 이동 조사부예요. 토지 이동 조사부. 뭐라고요? 토지 이동 조사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서 만든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서 정리한다. 예, 이게 무슨 순서? 직권 토지 이동 정리 순서. 예. 또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또 안정감이 들죠. 예, 그래서 14페이지에 14페이지 찾고 있던 거잖아요, 지금. 그죠? 14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눈으로 보니까 이제 안심이 돼요? 별표 쳐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자, 직권정리. 똥남 친구 한 번 더. 그냥 지적은 수업 시간에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지적은 여러분들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인데 그냥 수업 시간에 다른 시간 여러분 대기 가셔서는 다른 과목 하시고 그냥 지적은 수업 시간에 그냥 외우고 끝낸다고 생각하시라고. 자 보세요. 동그라미 읽어보시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다음에 현황 조사.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사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해서 직권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예, 직권. 그래서 지금 읽은 게 그 02번 읽은 거죠? 거기에 보시면 다시 읽어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보이세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분 면적 경계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결정할 자. 지금 14페이지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번은 오늘은 안 적고 시작하는데 맨날 적고 시작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안 읽으면 또 서운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분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되었죠. 그 14페이지는요, 그냥 새까매야 돼요. 막, 뭐, 동그라미 치고 외우고 막 한 표시가 나야 된다고. 이거 매년 나오는데요. 14페이지는 뺄 데가 없어. 문장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매년 나오는 데라고. 왜냐면 제일 첫 번째 조문이 지적의 제일 첫 번째 조문. 자,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살 붙입니다. 자, 53페이지 보시면. 자, 53페이지 돌아오시면, 자, 맨 위에 다시 읽으시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결정하시다. 아까 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럼 그래서 지난번에 직권하신 거죠? 직권.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를 조금 더 본다. 왜냐면 조문이 뒤쪽에 있어서 이제 예, 교재에서 이제 뒤편에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누구의 신청을 받아서? 소유자가 신청해서 한다고. 근데 소유자가 신청 안 한다. 그럼 대비 신청도 돼. 대신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특례도 있습니다. 특례. 자, 지목 변경을 아까 누가 신청해죠? 지목 변경 신청을 누가 해요? 소유자가 하는 건데 소유자가 안 하고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고. 예, 대신 신청하는 것을 대위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냥 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대신 신청합니다. 자, 네 사람이 나올 거예요. 네 사람 외우셔야 되고요. 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대위 신청한 네 사람. 자,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 우리 지적에서 공공사업 그러면 어떤 사업이죠? 학교 길 물로 되는 거예요. 학교 길 물로 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학교 길 물로 바꾸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란다? 공공사, 학교용지.
길, 도로, 철도 용지로 바꾸는 사업,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사업,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 용지 8개가 나오셔야 돼요. 예, 8개로 바꾸는 사업은 공공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예,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 집합건물이 나오면은 소유자가 많죠. 소유자가 많으니까 일일이 소유자들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업 시행자나 관리인, 집합건물상 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이건 등기법도 마찬가지죠. 등기도 채무자가 안 하면 채권자가 대위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 지적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네 사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왔던 파트입니다. 네 사람 말고 나머지가 답이다. 오지선다 문제에서 네 사람 말고 나머지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단서가 있긴 해요. 거기 첫째 줄에 다시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만 8조에 따른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이 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가끔 나오긴 했는데 답으로 나온 적은 없고요. 그냥 맞는 문장은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정정 대상 토지면 정정하고 대신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대장에 뭔가 오류가 있어. 그럼 뭘 하죠? 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정해야 될 토지다. 그러면은 바로 대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일단 해놓고 정정을 해놓고 대시하든지 말든지 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말의 의미로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03번의 토지정책의 특례. 자, 특례는 도시개발사업 등. 이 도시개발사업 등은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소유자들이 신청하면은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특례를 둬가지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도 못하고 소유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쪽하고 이쪽은 다른 말이에요. 대위 신청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대신할 수도 있고 이런 말 뜻이고, 특례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도 신청 못한다 이 뜻이라고. 소유자도 못하고 누구만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의 특례입니다. 예. 자, 특례. 그래서 작년에 또 냈죠? 예, 또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책에 이해되시잖아요. 이 책에 이해되시잖아요. 예. 그럼 요 빨간색으로 제가 쳐드린 부분은 매년 나와요, 매년.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냈는데, 매년 내긴 내는데, 셋 중에 하나는 꼭 낸다고. 셋 중에 하나는 꼭 내는데 번갈아 냈는데, 작년에는 2문제나 냈어요. 한 회에. 예, 직권도 냈고, 특례도 냈고요. 예.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렇다고요? 특례가?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등.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은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농어촌 정비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 등. 예, 그래서 28개가 있는데, 자, 시험에 나왔던 사업 이름은 보세요.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그 밖에 대통령 정한 주택건설 사업, 보이세요? 주택건설 사업,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정법상 정비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는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는 무슨 측량을 한다? 지적 확정 측량한다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이제 개념 먼저 잡으시고, 이런 사업 등을 할 때 사업 신고예요. 먼저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그 사회가 발생한 15일 이내 동그라미치고, 15일 이내 지적 소관청에 신고, 자, 지적 소관청 밑줄 치시고, 신고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지금 1번 조문은 신고 조문이에요. 네.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고. 뭘 신고하라고? 사업 신고. 사업 시작하면, 시작한다고. 착수 신고. 사업 내용이 바뀌면, 변경한다고 변경 신고. 사업 다 끝나면, 완료됐다고 완료 신고. 개념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사업 신고예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 합니다.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 지금 제가 질문한 게 딱 기출문제예요. 시도의사에게 신고한다, X. 20일 이내에 신고한다, X. 이해되시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 시행자가, 자, 동그라미 해당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밑줄치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신청. 1번은 뭐였고? 신고고. 2번은 신청. 2번이 지금 이신청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이동 신청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요거 며칠이 신청하는 거죠? 요거는 토지이동 신청은 보통 60일이었죠. 말소 같으면 90일 이내에 신청.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되고요. 아까 했던 얘기. 3번 주택벌 또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이동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는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4번 사업의 착수 변경이 신고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 시행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이것도 장례 지분 넣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어요. 토지이동 신청을 누가 알아서? 사업 시행자가. 근데 원하는 게 소유자가 원해. 그럼 소유자가 원하면 누구에게 요청?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해서 사업 시행자 보고 뭐라고? 신청하라고. 빨리 신청하라고 요청한다. 이런 조문이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이동은 토지 형질병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거 재작년 답이죠. 준공된 때 토지이동인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동 효력 그 원칙과 예외 효력 시기 원칙과 예외 정리해 드렸나요? 그 책에 써져 있어요. 토지이동에 설명은 몇 번 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토지이동의 효력은 효력 시기요. 원칙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토지이동. 일단 느낌은 오세요? 토지이동이라는 말이? 토지이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미지에 딱 느낌이 와야 된다고.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토지이동, 그 분할하고 토지가 지목 변경되고 하는 것은 언제 효력이 생기냐고. 언제? 네? 언제? 등록했을 때 효력이 생겨요. 지목 변경 언제 돼요? 지목 변경. 등록했을 때. 분할 언제 돼요? 등록했을 때. 주입식 교육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10번지, 지난번 했던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10번지가 지금 지목이 뭐예요? 전이잖아요, 전. 여기다 집 지을 수 있어요? 집을 지을 수도 있다. 맨날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순서가 어떻게 돼요? 허가를 얻어야 돼, 집을 지어서. 허가 못 얻으면 못 짓는 거고, 허가를 얻으면 지을 수 있냐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서 허가 얻고, 공사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준공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다 집 지었죠? 집을 지은 거죠. 공사가 준공됐어. 그럼 주택에 부지면 지목을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목 변경 언제 할 수 있다? 준공되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지목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지목 변경을 며칠 이내 신청해라. 60일 내에 신청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됐다고 지목 변경된 게 아니죠. 이 공사가 준공됐다고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제 준공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목이 변경을 소유자가 신청해서 대장에다가 대라고 바꿔 써야 지목 변경된 거라고. 대자에다 뭘 해야? 등록을 해야 지목 변경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준공은 됐어. 근데 이걸 신청을 안 했어. 그럼 지목 변경 안 된 거죠? 뭐만 된 거고? 공사만. 준공만 된 거고 지목 변경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공부상 지목하고 현황 지목이 다른 거잖아. 이해되시냐고요? 상황을 이해하시고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럼 분할 언제 돼요? 그럼 토지 이렇게 나누는 게 뭐죠?
분할이잖아요. 그럼 두 필지로 나눠지는 게 분할이죠. 그러면 땅에다 금구면 분할되는 것이 아니죠. 등록을 해야 분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등록했을 때.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이에요? 신규 등록 언제 돼요? 등록했을 때. 바다를 매립했으면 신규 등록된 거예요? 그럼 그냥 매립한 거야. 그냥 땅이 생긴 거고, 신규 등록이라는 말의 뜻은 대장에다가 써야지 신규 등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동은 언제? 등록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외. 요게 잘 나오겠죠. 예외니까. 예외,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뭘 안 해도, 이 말이에요. 등록을 안 해도 이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있다고.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언제? 확정 공고일에. 확정 공고일에. 확정 공고일에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직 뭐 안 했어요? 등록은 안 해요. 등록이나 정리나 같은 말이잖아요. 아예 대장에 안 썼어도 공고가 나면 이제 바뀐 것으로 치는 거라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 있는 것으로 본다. 아까 앞장에서 체크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도시개발 사업 나온 거죠, 지금. 준공된.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 아직 뭘 안 해도, 등록을 안 해도 공사가 준공되면 토지 이동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요 토지만 허가를 얻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건 뭘 해야죠? 등록을 해야지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전체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택지개발 사업. 논밭이었는데 택지개발 사업 할 수도 있냐고. 그럼 대규모 개발 사업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택지개발 사업 같은 도시개발 사업일 때는 이 공사가, 택지개발 사업 공사가 준공되면 대로 지목이 바뀐 것으로 치는 거라고. 아직 뭘 안 해도 등록을 안 해서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고요. 그래서 뭐냐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 동네가 약 5,000필지를 새로 택지로 개발하는 거예요. 몇 필지? 5,000필지. 그럼 5,000필지 대장에다 쓰는데 시간 걸려? 사람이 입력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일이 할 때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뭐가 됐어요? 공사가. 준공된 때 그냥 다 뭐가 있는 것을 본다. 토지 이동이 있는 것을 본다. 이해하시겠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은 언제 되죠? 행정구역 변경은? 행정구역 변경은 명칭 변경도 포함해서 그냥 이해하세요. 행정구역과 관련된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거 언제 되죠? 변경된 때. 변경된 때 변경된 것을 봐요. 언제? 변경된 때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안 와드시죠? 와닿지 않죠? 네. 행정구역, 자, 수원시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수원시가 수원특례시. 네? 뭐라고요? 수원 특례 인구 100만 이상이면 또 이름을 또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약간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특례시란 말이 붙어요. 그래서 정식 이름이 뭐예요? 수원시가 아니라 수원 특례시.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제도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수원시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수원시의 이름이 수원 특례시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구역이 바뀐 거냐고. 행정구역이 바뀐 거예요.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름 바뀐 것도 다 포함하시라고. 이해되시죠? 동 이름 바뀔 수도 있냐고. 어떤 동네 동 이름 바뀔 수도 있고 리 이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바뀌었을 때 언제 바뀐 거예요? 바뀌었을 때 바뀐 거라고. 바뀌었을 때. 그러면 특례시를 제도를 만들면서 언제부터 법을 만들면서 언제부터 수원시 무슨 시는 특례시로 한다. 이런 것이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법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바뀐 거지. 그럼 수원시 토지대장에 아직 수원시라고 적혀 있어. 이해되시냐고. 수원시 토지대장에 수원시라고 적혀 있어 특례시로 안 바뀐 거냐고. 아니라고. 바뀐 거라고. 아직 뭘 안 해도
대장의 등록을 안 해도 행정구역 변경은 변경된 때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적법에 나오는 거 다예요, 다. 지적법에 나오는 조문들. 등록을 안 해도 효력이 생기는 거. 근데 물론 출제 빈도는 위에서부터예요. 축적 변경이 제일 많이 나오고, 축적 변경은 언제? 확정 공고일에 다 기출은 됐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공사가 준공된 때, 행정구역 변경은 변경된 때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지동 게시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적 지역 정리 나오는데, 요거 내용이 같은 테마예요. 그래서 요건 좀, 시간은 좀 이른데, 좀 끊었다 볼게요. 조금 이제 워밍업 하셨으니까 살아났을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54페이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